데드라인이세요. 그래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길래 RRSP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RRSP라고 하는 건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좀 특징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Registered Retired Savings Pla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Registered라는 것의 뜻은 CRA에 등록이 되는 계좌입니다. 등록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소셜 인슈런스 넘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계좌 수는 뭐 수십 개가 있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수의 은행에 다수의 RRSP 계좌가 있다라고 하셔도 그 계좌의 횟수는 금액이나 계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연말정산이나 그 론 어플리케이션을 하실 때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리스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보통 CRA 웹사이트에 가시면 나오세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그 회계사가 이제 갖다 주거나 아니면 그게 메일로 옵니다. 그 노리스 어세스먼트에 보면은 1인당 그 적립을 하실 수 있는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나오세요. 그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당연히 RRSP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금액과 텍스 프리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RRSP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고를 했던 소득의 18%까지는 그 적립이 가능하고요. 이건 꾸준히 적립이 되세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으세요, 룸이. 룸이 사라지지 않고 만약에 금년에 제가 룸이 15,000불이 있는데 돈이 3,000불이 있어요. 3,000불을 컨트리뷰션을 하고 12,000불은 다음 해로 2월이 되죠. 2월이 되고 그다음 제가 또 금년에 일을 한 그 그로스 인컴에서 18%는 또 추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RRSP의 금액, 그 컨트리뷰션 룸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다 다르세요.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 RRSP 계좌를 열 수 있는 그 제한은 일단은 소셜 인슈런스 넘버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시면 은행 시스템에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C넘버가 있다라고 치더라도 19살이 넘으셔야 돼요. 그 미성년자는 열 수가 없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경우는 19살이고요. 다른 주 알버타나 뭐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18살이 넘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만 있으시면은 계좌를 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만약에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룸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룸을 확인하는 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CRA에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온라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노리스 어세스먼트에 얼만큼 컨트리뷰션 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나으세요. 그 만약에 그 룸보다 이제 조금 더 많이 넣었다. 나는 그래도 얼마 안 되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페널티가 나오세요. 그 만약에 이제 뭐 컨트리뷰션 룸이 15,000불인데 15,500불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메일을 하나 받으실 겁니다. 아니면은 그 노티피케이션이 날라와요. 그래갖고 500불 빼세요.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그 500불 차지한 그 오버 컨트리뷰트 된 거에 대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페널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안 넣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RRSP는 그러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한국에서 이제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연금저축을 넣은 부분만큼 한국에서 이제 연말정산을 받으시죠. 근데 RRSP의 기능은 뭐냐면 연말정산을 할 때 캐나다는 이제 그 인컴 텍스 레이 그 지방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뭐 구간도 다 다르고 세율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 광역 밴쿠버 에어리어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경우는 세율이 7.7%에서 16.8%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과세 구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39,600불까지는 7.7%, 39,600불에서 79,300불인가까지는 10.5%, 그다음 91,000불에서 이제 11만 불 사이에는 12%, 그다음 11만 불에서 15만 불 사이는 14%, 그다음 15만 불이 초과가 되는 건 16.8%. 싸죠. 라고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페더럴 텍스까지 더해지니까 캐나다가 되는 거죠. 페더럴 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15%에서 33%까지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47,600불 미만에는 15%, 그다음 47,600불에서 95,200불까지는 20.5%, 그다음 95,200불에서 이제 147,600불까지는 26%, 그다음 147,600불에서 21만 불까지는 29%, 그다음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 되게 많이 내요. 그
그러면은 RRSP 기능은 뭐냐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세 구간들이 있죠. 근데 과세 구간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39,600불에서 79,000불 사이까지가 요율 변동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페더럴 텍스는 47,000불이 47,600불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5만 불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제 그로스 인컴이 5만 불이에요. 근데 3,000불을 컨트리뷰션을 하면 제 텍스 브레킷이 5만 불, 그 47,600불에서 5만 불까지는 20.5%의 이제 그 텍스 브레킷이 있었는데 이거를 15%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냈던 세금을 다 돌려받진 못하지만 추가적으로 납부를 했던 5%의 그 차익 부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냈던 세금을 조금이라도 이제 줄여가지고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RRSP에 그 넣은 돈을 언제 찾을 수가 있냐? 71세부터 찾으실 수가 있어요. 암담하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되게 긴 시간 동안 남아있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넣어도 될까라고 하는데 그 RRSP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5,000불까지 만약에 그 입금된 RRSP 계좌에 입금된 돈이 90일 이상 있고 25,000불까지는 첫집 구매나 아니면 라이프롱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대학 교육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그 교육 비용을 뽑았을 때는 10%의 위로링 텍스나 그 뽑았은 금액에 대한 인컴 텍스 리포트가 면제가 되세요. 그리고 25,000불을 만약에 첫집 구매에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은 15년 동안 천천히 나눠가지고 내시면 돼요. 나눠가지고 내신다는 거는 그냥 해마다 컨트리뷰션을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갚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별도의 다른 제약사항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다만 RSP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이빙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세이빙 어카운트 그냥 나는 이 돈이 되게 안전했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뽑아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세이빙에 넣어두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GIC 같은 그 정기 예금이죠. GIC 같이 그냥 묶어놓으실 수도 있어요. 세이빙보다 조금 더 나은 그 리턴 보장을 해드리니까. 아니면 조금 나는 이 돈을 그냥 당장은 집을 살 일도 없고 5년 안으로는 그리고 아니면 이미 집을 구매를 하셨고 그다음 별도로 그렇게 큰 돈이 나한테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 어차피 나와 내 파트너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이 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냥 뮤추얼 펀드에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셀프 디렉티드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주식 계좌나 아니면 그 셀프 디렉티드 어카운트 내에서 그냥 뮤추얼 펀드를 본인이 직접 원하는 걸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옵션이 좋으신지는 가까운 본인의 주거리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하세요. 저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르시니까 상황이.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 2018년 그러니까 작년에 컨트리뷰션 데드라인은 3월 1일까지예요. 3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금까지 했던 룸이 넘어가서 만약에 추가적인 컨트리뷰션을 하면 그 추가적인 컨트리뷰션에 대한 텍스 리턴은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내년이죠. 내년에 그 컨트리뷰션에 대한 텍스 리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RSP나 텍스 프리 세이빙스 어카운트 이런 레지스터드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CRA에 이제 보고가 되죠. 이 두 가지 레지스터드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그 RESP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수익자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익자라고 하는 건 이제 베네피셔리를 말씀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 돈을 넣는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이 수익자분들이 그냥 나눠 가지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유언장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유언장에 맞게 이렇게 자산이 재조정돼가지고 그 수익자분들이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 잘 하시고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